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걸러질 거예요. 현재 공지사항으로 보면은 아직 큰 변화가 없었고 파이네트워크는 아마 1월 31일 이후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캔리님이 올려주신 그 글, 전해져 내려오는 그 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전제는 코어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 틀리다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목이 좀 잠겼습니다. 얼마 일어난지 안 됐는데, 일단 복귀 하나씩. 비트와이즈 도지 현물 ETF 증권 신고서 제출해서 블룸버그 수석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공식 X를 통해서 비트와이즈가 도지 현물 ETF 관련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ETF를 좀 많은 곳에서 제출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또 ETF도 이슈되고 일괄적으로 ETF가 아예 안 돼! 딱 이렇게 통보하는 그런 순간이 올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 보면 터틀 캐피털 해가지고 2배 민코인 ETF 신청서 재제출 철자 오류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터틀 캐피털이 2배 민코인 ETF에 대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보면 2X라는 거예요. 2X 그죠? 자, 아무튼 전날 제출한 신청서는 철저 오류로 인해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 BNB가 아닌 BNP로 제출을 했대요. 따라서 신청서를 철회 및 재제출한 의도를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2배롱 맞죠? 2배롱. 자, 2배롱에서 BNB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요거 이렇게 됐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자, 미 상원 의원 게리 겐슬러의 SEC 미국스럽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자, 코인베이스 SEC 소송 관련 의견서 제출. 게리 겐슬러 SEC는 비미국적이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SEC는 하위 테스트, 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와 투자 계약을 관할하는 판례를 공격적으로 재해석하고 비밀로 유지한다는 거래소의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이런 접근 방식이 미국스럽지 않다라고 전했고, 자, 의회 임무는 증권과 상품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을 수 있는 입법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대요. 자,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내용 보면 크립토닷컴 1월 31일 USDT 거래 지원 중단해가지고 나오죠. 암호화폐 뉴스레터 웨일 와이어 소속 애널리스트 제이코킹이 엑셀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1월 31일 테더를 상장 폐지한다라고 발표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오늘 새벽 사이에는 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코인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보면은 좀 당황스러울 정도는 다시 10만 달러가 깨질랑 말랑하는 지금 이런 고비에 와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1일 일봉으로 했을 때 과거 내용하고 쭉 보면은 진짜 많이 올랐어요. 24,000달러, 19,000, 15,000달러 옛날에 이게 2022년 11월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때부터 2022년 11월부터 쭉 가지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10만 달러가 넘는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려 그냥 비트코인 가지고 있기만 해도 6배를 그냥 먹었다는 거죠. 2년 만에. 우리가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근데 막 옛날처럼 확 떨어지진 않을 거다. 왜?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걸 떨어뜨린다? 말이 안 되는 약간 이런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크라켄 공동 창업자, 로저 버 사건, 트럼프 개입 촉구해가지고, 제시 파월이 5천만 달러 규모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비트코인닷컴 전 최고 경영자, 로저 버 사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했다라고 하면서 당국은 로저 버를 위협한다. 그를 잡기 위해 모든 변명거리를 사용하고 있다. 유명인사인 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조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위태롭게 했을 리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도 있었다. 그리고 한편 FOMC 카운트다운 보면 20시간 남았다고 돼 있죠.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새벽 4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1월 30일 새벽 4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한번 집중해서 또 봐야 되고,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새벽 4시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코인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고 일어나면 뭐가 돼 있겠죠.
한편 영국 정부 83억 달러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에서 재정난 완화 기대한다고 돼 있죠. 자, 영국 정부가 8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매각해 국가 재정난을 해결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250억 달러에 이르는 공공 재정 적자에 직면해 왔는데, 비트코인을 즉시 매각할 강력한 근거가 있다며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과 투기성을 지적을 했고, 비트코인은 영국 재정 부담을 완화할 긴급 수단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독일은 작년 5만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28억 8천만 달러를 확보했고,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에 현재는 5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다 합니다. 한편 뭐 나중에 우리도 그래요. 비트코인이 뭐 2년 3년 사이에 6배가 올랐다라고 할 정도의 느낌이면은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 이것도 어때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지금 360만 팔로워를 넘겼고 이더리움은 366.3만 팔로워입니다. 뭐 팔로워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파이 네트워크 유저수가 상당히 많고 힘이 강력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들 느끼실 거예요. 가령 이렇게 나이가 정말 많이 드신 할아버지 분도 채굴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뭐 해외에서 뭐 인디안 해가지고 나와 있죠. 파이 커뮤니티에 놀라운 헌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이 코인에 대한 그 기대, 염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헐값에 또는 상장이 아무것도 안 되고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Today's Chinese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오늘은 중국의 설날 전날이다. 나얀주는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공시파카이를 기원한다. 또한 파이가 메인넷에 진입한 이후에 가격이 폭등하길 바란다 해가지고 여기 나얀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그죠?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저도 제발 파이코인이 폭등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진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폭등해가지고 진짜 아무도 파이코인 채굴을 그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포모가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은 파이오니어 어때요? 해외에서 이거 조작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다들 채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면은 이거 잘 봐요. 수염 죄송합니다. 이거 수염이 아니라 이거 보면 최신 그림 아닌가요, 이거? 우리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알겠죠? 열심히 채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월 2일자였죠, 아까. 파이네트워크 이렇게 빠르게 생태적 지불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파이네트워크 페스트 관련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그치면은 그냥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계속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파이 네트워크는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챗 GPT에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어요. CDBC 해가지고 이렇게 CBDC인데 CDBC래요. 이것도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CBDC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쭉 보면은 특징 나와 있고 CBDC 장점, 단점 나와 있고 파이 네트워크를 봐야죠. 파이코인 특징, 에너지 효율적인 채굴, 커뮤니티 중심, 아직 초기 단계 뭐 이런 정도. 파이콘의 장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 전력 소모가 적어서 친환경적이다. 파이콘의 단점, 상장되지 않은 코인으로 실질적인 가치와 유용성이 불확실하다. 중앙화된 요소가 일부 있어서 탈중앙화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 스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자, 파이코인과 CBDC의 관계와 미래 전망에서 나오는데 디지털 화폐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CBDC와 다르게 탈중앙화 및 파이 커뮤니티 중심의 암호화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법정화폐 통합성 문제나 정부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 미래는 CBDC 암호화폐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거나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 구조가 점차 디지털화됨에 따라 이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통제사회에 사용될 화폐 CBDC와 파이코인 중에 어떤 게 화폐로 채택될까 해가지고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특징과 가능성 쭉 보면 돼요. 파이코인의 특징과 가능성, 탈중앙화 지향, 그다음 규제와 충돌 가능성,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 실질적 채택 가능성 부족. 그다음에 결론은 통제사회에서 파이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암호화폐가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정부와의 규제와 차단 대상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챗 GPT의 분석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큰 의미를 작용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파이코인이 사기꾼이 많다라는 증거는 뭐 이렇게 나와요. 외국인이 아래 사이트로 거래하자는데 가지고, 여러분들 아래 사이트 보면은 거래하자가 이렇게 거래하는 뭔가 모양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파이 브라우저 눌러보세요. 눌러서 비교해보시고 똑같으면 오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언락 파이 월렛 해가지고 파이 월렛 뭐 비밀 구절 입력하고 하는데, 절대 여러분들 이 비밀 구절 입력했다 날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각별히 주의하셔라 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이런 부분 확인하고 다음 볼게요. 2020년에 채굴하고 잊고 살던 사람이다. 1511개 정도가 있는데 큰 돈 될 가능성이 있나요? 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어가 보니까 이 정도가 있었다 해서 1511개, 그래서 파이 KYC 마감일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큰 돈이 될 가능성, 뭐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일단 지금 20년에 채굴을 하던 사람이 뭐 5년 만에 들어와서 1511개 모았고, 그다음 레퍼럴은 뭐 한 명이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대단하다. 여러분들도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일단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면 돼요. 마무타이로 횡재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옛날에 이렇게 채굴했던 사람들은 이미 수량이 기본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당시에 채굴량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 보면은 오픈 메인넷 날짜 찌라시 같은데 가져오면서 오메 크크 그러는데, 자 46일 남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46일이 남았대요. 근데 이거 46일 계산해 보면은 제가 볼 땐 3월 14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확신에 가득 차서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파이 네트워크 혁명에 참여했나요? 끝까지 끝나기 전에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파이 네트워크 오픈 메인넷 런칭까지 46일 남았다. 탈중앙화된 혁명이 다가왔다. 준비가 되셨냐 했는데, 근거 없는 소리야. 이거 뭐 코어팀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양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 누가 이거 얼마 남았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냥 46일 남았다는 거는 3월 14일 기준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월 14일, 뭐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가장 가능성 있게 보는 게 3월 14일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한편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 누군가는 5년 만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누구는 4년 반 만에 KYC 신청을 했대요.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 KYC 신청 뭐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래요. KYC 신청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틀 남았어요. 이틀 3일. 왜? 29일 오늘 지나면 30, 31일 남았어요. 이틀. 그쵸? 이틀 동안 우리가 KYC 인증 빨리 완료해야 돼요. 그리고 3일 뒤 이제 2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뭔가 지금 진가가 발휘될 거고, 지금 957만 명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3만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대충 조금 뒤에 거 절삭시키면은 한 43만 명이지만 실제로 6,400명 남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2만 몇천 명씩 된다라는 가정하에 42만 명 남았습니다. 나누기 2하면은 21일. 이제 정확히 3주 정도 뒤면은 3주도 안 걸릴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만 딱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뭔가 윤곽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윤곽이 나오는 시점을 조금 크게 봐서 2월 20일 전후에 뭔가가 있을 거다. 왜? 이렇게 일정하게 간다고 하면은 이때쯤에 마이그레이션이 진짜 1,000만 명이 완료돼요. 억지 부려서 어거지 부려서 갑자기 10,000명 막 2만 명 단위 했다가 갑자기 2,000명 단위로 바뀌진 않을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는 뭡니까? 결국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데, 일단은 우리는 파이코인이 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 아마 다들 모두의 똑같은 생각은 파이코인 잘 되기만을 바란다 이런 생각 아닐까 싶고, 일단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걸러질 거예요. 저는 이게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KYC 안 하고 허수 막 가짜 막 이런 계정들이 싹 어느 정도의 파이가 딱 걸러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반감기 영향도 좀 받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진짜로 우리가 메인넷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뭔가 새로운 키워드가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린 좀 더 기다려보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저는 그래요. 뭐 3일 남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 KYC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이 됐냐라고 봤을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